자, 지금 이 자료 봐봐. 이 자료. 거기 시뮬레이션 트레이닝이 돼 있잖아. 그럼 지금 이게 그 시험지에 나오는 8페이지를 그대로 선생님이 여기다 지금 모의처럼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리고 색깔별로 같은 유형을 묶어놓은 거니까 지금 요걸 보고 항상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시험장에서 항상 시험 보기 전에 10분 동안은 가방도 다 앞으로 내놓고 할 일이 없거든. 그럼 10분 동안 계속 이걸 머릿속에서 돌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1번부터 17번은 듣기. 듣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18번은 목적. 목적 어떻게 풀어야 되고, 19번은 주제. 어떻게 풀어야 되고. 이게 머릿속에 계속 돌아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요 수업의 목적은 그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이 됐는지를 갖다 만드는 거니까. 자, 그러면 자, 1번부터 17번은 듣기야. 이제 듣기는 어떻게 하면 돼? 미리 읽어서 예상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걸 만들고, 그 다음에 18번부터가 이제 시작인데, 자, 18번부터 5문제가 주제 유형이 떠. 주제. 자, 첫 번째 목적이 뜨고, 그 다음에 주장이 뜨고, 그 다음에 요지가 뜨고, 그 다음에 주제가 뜨고, 그 다음에 제목. 이런 식으로 5문제가 주제 유형이 뜬다고. 근데 이건 푸는 방법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따라서 유형별로 이렇게 문제가 묶여서 나오니까 유형별 풀이를 갖다 이론적으로 정리해놓으면 도움이 많이 된다고. 자, 그러면 요것들에 대한 이론을 먼저 정리해보면 어떻게 해? 자, 주제, 주장, 요지는 똑같다 했잖아, 우리가 푸는 방식이. 근데 제목은 조금 다르고 목적도 조금 다르라 했어. 제목은 뭐가 차이가 있어? 정답 선택지가 좀 추상적이라고. 그잖아. 가치 판단이 드러나지 않는다. 다 배웠던 거니까. 그 다음에 목적은 차이가 뭐야? 목적은 분명 우리는 뭐야? 첫 문장을 원래 세게 읽어야 되는데 목적에서만큼은 첫 문장의 중요성이 상당히 약해. 왜냐하면 목적, 수능에 나오는 목적글은 첫 문장에서 항상 인사를 하니까. 됐지? 요까지를 먼저 정리하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지문이 있고 선택지가 있으면 유형별 풀이 핵심은 뭐야? 항상 선택지를 이용해서 지문을 강약 조절을 한다. 이게 핵심이야. 모든 유형별 풀이 핵심은. 지문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지문을 강약 조절하면서 읽는다. 독해보는 게 아니잖아. 이거 문제풀이 답을 고르는 거니까. 빠르게. 자, 지문 독해를 시작하기 전에 선택지는 뭐가 있어? 항상 공통단어와 특징 단어가 있는데 특징 단어 말고 얘를 이용해서 뭐야? 타픽을 먼저 잡아야 돼. 타픽. 어떤 내용이 나오겠는지 예상을 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자, 그럼 먼저 뭐야? 이 공통 단어를 이용해서 타픽을 잡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지문 공략을 하는 거지, 두 번째로. 근데 지문을 공략할 때는 강약 조절이 있어야 된다고, 항상. 그치? 자, 그럼 뭐야? 타픽을 예상하면서 지문을 읽어내는데 보다 요 4개를 세게 읽자는 거지. 절대 착각하면 안 돼. 발췌독이 아니야. 첫 문장을 읽고 끝 문장 읽고 이게 아니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야 돼. 적어도 상위권을 노린다면, 1등급, 2등급을 노린다면. 근데 중요한 건 뭐야? 강약 조절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둘 다 나쁜 거야. 그냥 첫 문장과 끝 문장 이렇게 발췌독하는 것도 나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문장을 자세하게 읽는 거, 이것도 아주 나쁘다고. 그러니까 상위권에서 나타나는 약점은 뭐야? 너무 강약 조절이 없어. 그 다음에 하위권의 약점은 뭐야? 너무 발췌독을 한다고. 그러니까 뭐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되 뭐다? 강약 조절. 그 강약 조절 어떻게 해? 아니, 당연히 첫 문장과 끝 문장은 모든 지문에 있는 거니까 세게 읽고, 주제 표현이나 연결사는 있으면 세게 읽고 없으면 넘어가는 거지. 됐지? 자, 그럼 주제 표현하고 연결사가 뭔지 봐보자. 절대 발췌독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건데 강약 조절이야. 자, 주제 표현이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했네. 명, 의, 중, 인, 물 이렇게 했었네. 이제 명령문. 이제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don't나 never로 시작하는 명령문. 그 다음에 의무. have to, must, should, ought to, need to 이런 것들. 그지? 그 다음에 중요성. important. It is important that. 그럼 뭐야? that 이하가 되게 중요하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인용부호가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는 물음표가 나온보다 물음에 대한 답이 주제다. 그렇잖아. 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해봐라 했는데 왜 묻겠어? 그거에 대한 답을 통해서 주제를 보여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연결사는 역접인 거는 뒤를 세게 읽고 예시 열거는 앞을 세게 읽고 대조는 앞과 뒤의 차이점이 주제다. 자, 그러면 끝났네. 어떻게 해? 선택지를 이용해서 공통단어 타픽을 예상한다. 그리고 그 타픽을 생각하면서 지문을 읽는데 강약 조절 포인트는 뭐야? 크게 나누면 10개, 작게 나누면 크게 나누면 4개, 작게 나누면 10개지. 크게 나누면 뭐야? 첫 문장, 주제 표현, 연결사, 끝 문장. 근데 주제 표현이 5개로 나뉘잖아. 어떻게 돼? 명의 중인물. 연결사는 3개로. 역접인 거는 뒤, 예시 열거는 앞, 대조는 앞과 뒤의 차이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끝난 거잖아. 앞에 18번부터 23번까지는 어떻게 하는, 18번부터 22번까지는 무조건 공통단어로 타픽 잡고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야? 요 10개만 생각하면서 지문을 읽어내는 거지. 그냥 첫 문장, 주제 표현, 연결사, 끝 문장만 생각하면서. 이해되지 뭐만 이제? 오케이? 요까지 우선 안전하게 넘어와야 돼. 여기가 첫 번째 고비야. 자, 그러면 이제 주제가 끝나고 나면
주제가 5문제가 끝나고 나면 일반적으로 일치가 4문제가 붙어. 이것도 다 정해진 거야, 순서대로. 근데 일치는 세 종류지. 도표 일치, 그 다음에 내용 일치, 그 다음에 안내문 일치. 요 3개 중에서 하나가 2문제가 나와서 4문제가 나온다고.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얘는 44번에 또 나오지. 44번에. 다 정해진 거니까, 순서가. 모든 유형에서. 자, 아니구나. 45번에 나오지. 44번은 ABC 지칭이고. 45번은 일치 문제, 내용 일치가 하나 나오니까. 자, 그러면 이것도 푸는 방법을 정해버리는 거지. 자, 우선 도표 일치 나오고 이런 식으로 도표 일치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걸 내용 일치라고 불러. 그 다음에 이제 안내문 일치. 근데 여기서는 안내문 일치가 2번 나왔네요, 여기서는. 최근에 안내문 일치가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 원래는 내용하고 도표밖에 없었어. 근데 실용 영어 그러면서, 왜냐면 적어도 이런 광고문이나 이런 건 읽을 수 있어야 되니까. 자, 얘들은 근데 푸는 방법이 똑같아, 일치는. 주제 5개가 똑같은 것처럼 일치도 똑같아. 어떻게 푸냐면, 우선 첫 번째 데이터를 잡아야 돼. 일치 문제의 특징은 뭐야? 틀려라고 내는 문제가 아니야. 뭐라고 내는 문제야? 시간을 뺏으려고 내는 문제야. 따라서 답이 뒤에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그래야 시간을 뺏을 수가 있으니까. 따라서 기출문제를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1번은 가능성이 거의 없고 2번은 조금 있고 3, 4, 5가 몽땅 있다고. 그래야 시간을 뺏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따라서 자기가 만약 1번은 거의 아니고 2번에서 뭔가 좀 애매하면 어떻게? 무조건 그냥 3번 치고 넘어가라고. 답이 뒤에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오케이? 섣불리 고르면 안 돼, 앞에서. 그러니까 뭐야? 성급하게 앞에서 답 고르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요건 핵심이 공략인 건 데이터야. 데이터니까 자기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봐봐. 만약에 내용 일치를 기준으로 본다면 여기 15줄이 있어, 지문이. 근데 선택지가 5개가 있어, 5줄. 그럼 당연히 뭐야? 얘를 읽고 얘를 읽으면 우리는 5줄만 집중해서 읽으면 되잖아. 그럼 또 강약 조절이 되겠지. 그 핵심은 뭐야? 지문 도표를 읽기 전에 선택지를 미리 활용해서 지문의 강약을 조절하자, 이 말이야. 즉, 요 15줄 중에서 내가 세게 읽을 건 뭐야? 5줄밖에 없는 거니까, 실제로는. 뭔 말인지 알겠지? 결국은 뭐야? 유형별 풀이란 건 선택지를 이용해서 지문의 강약 조절하자, 이거야. 쉽게 말하면. 됐지? 그 다음, 생각해. 여기를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게 아니고 요 1번을 생각하면서 읽으라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자, 그게 끝났으면 어떻게 돼? 그 다음 읽지 말고 또 2번이 맞는지 틀린지 생각하면서 읽고. 순서대로 나오니까. 됐지?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다? 선택지에 있는 단종 중에서 반이어가 답이다. 그렇잖아. 뭐가 높다가 있어, 그건 뭐야? 낮다가 답이겠지. 열려있다가 있으면 닫혀있다가 답이겠고. 그렇잖아. 예를 들면 송유건은 잘생겼다. 그럼 뭐가 포인트겠어? 그럼 잘생겼다, 못생겼다 포인트겠지. 송유건은 여자를 좋아한다. 그럼 반이어가 뭐겠어? 이제 좋아한다, 싫어한다가 되겠지. 물론 이상한, 너 눈빛이 여자, 남자 할 수도 있겠지. 선생님이 평소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렇잖아. 반이어가 있으면 무조건 생각해야 되겠지. 기본적으로 송유건은 여자를 좋아한다. 그럼 뭐야? 좋아한다, 싫어한다도 있겠지만 여자인지 남자인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 됐지? 항상 반이어의 초점을 좀 맞추면 돼. 요 반이어라는 단어가 꽤 여러 번 나온다고. 이건 생각해야 돼. 그리고 이건 테크닉인데, 만약에 선택지가 1번, 3, 5개가 있잖아? 근데 3번하고 5, 4번이 반이어야. 그럼 답은 3번, 4번에서 될 가능성이 높아. 왜냐면 수능에 나오는, 그러니까 영어 지문을 찾을 때 우리가 찾는 지문은 뭐냐면 내용이 대칭성이 있는 지문을 찾는다고. 왜냐면 그런 문제가 답을 만들기가 좋다고. 문제를 내기가. 오답을 만들기도 좋고. 그러니까 이런 거 항상 반이어는 시험에 있어서는 굉장히 핵심 포인트야.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 요거 비율 꼭 기억해 놓고, 그 다음보다 선택지를 미리 활용하자. 그지? 그 다음 반이어에 집중하자. 요것만 생각하면.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정답률이 90%가 넘는 문제야.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 절대?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어. 아, 근데 2번이 답인지 아닌지 가물가물해. 그럼 어떻게 해? 그냥 세 번 치고 넘어가라고. 왜? 엄청 쉬운 문제니까 답은 분명하게 뜰 거라고. 애매한 건 절대 답이 안 돼.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쉬운 문제를 풀 때 쉽게, 이런 문제를 풀 때 빈칸같이 풀면 안 된다고, 내 말은. 문제. 쉬운 문제는 쉽게, 어려운 문제는 어렵게. 근데 이런 문제에서 꼭 상위권 애들이 틀려. 이런 걸. 굉장히 지가 완벽한 답을 찾다 보니까 실수를 해버린다고. 그럴 필요 없어. 애매한 게 있으면 전부 다 세모치라고. 왜? 정답률이 90%이기 때문에 답은 확실한 게 뜬다고, 무조건.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뭐야? 지칭 추론이 떴네. 가리키는 대상.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뻔하잖아. 가리키는 명사가 A인지 B인지 우선 집중하는 거야. A인지 B인지. 그 다음에 구도는 4대1의 구도를 갖게 되겠지. A가 4개, B가 1개 이런 식으로 뜰 거라고.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예를 들면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어. 1번은 A야. 2번은 B야. 3번이 A일 확률이 60%고 B일 확률이 40%야. 마찬가지지. 아니, 이 문제는 정답률이 90%일 거 아니야. 근데 이런 게 답이 되겠냐고. 그럼 뭐야? 그냥 세모 치고 넘어가라고. 그럼 5번에 가면 A가 답일 확률 90%, B일 확률 10%짜리가 뜬다. 그럼 얘를 고르면 되지.
뭔지 알겠지? 이렇게 풀고. 쉬운 문제는 쉽게 풀어야 돼, 절대. 쉬운 문제는 쉽게. 그럼 주제, 일치, 그지? 그 다음에 지칭 추론 뭐 이렇게 떴네. 그 다음 어법 나왔는데, 어법은 선생님이 찍어주는 거 이것만 하면 돼. 뭐 출제 포인트 30에서 100% 나오니까. 오케이? 여기 안 나오면 답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 이거 아니면. 자,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요거 하나 정도 보면, 이렇게 선택형으로 나올 수 있는 건 수능에서 어법하고 어휘 두 문제밖에 없잖아.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선택형이 나올 수도 있고 밑줄형이 나올 수도 있고, 얘도 선택형이 나올 수도 있고 밑줄형이 나올 수도 있다고. 근데 주로 이렇게 크로스가 돼, 항상. 얘가 선택형이 나오면 얘가 밑줄형이 나오고, 얘가 밑줄형이 나오면 얘가 선택형이 나오고. 근데 중요한 건 어법이든 어휘든 만약에 선택형이 나오면 이것도 데이터야. A가 무조건 3대 2면 3이 답일 확률이 90%라고. 왜냐하면 만약 얘가 답이 돼버리면 C가 존재 이유가 사라져버리니까. 그 다음에 B는 얘가 3대, 이제 그럼 당연히 이걸 버리고, 그러면 여기서는 2대 1을 구도를 갖게 된다고. 그럼 2가 답이 될 확률이 80이야. 왜냐면 얘가 답이 되면 얘가 존재 이유가 없으니까. 따라서 최근에는 선택형 문제를 없애는 추세야. 근데 하나가 나온다면 요것도 생각은 해보라고, 자기가 데이터로. 이렇게 풀으라는 게 아니야, 절대. 자기가 아예 못 풀겠다 싶으면 요 데이터를 생각은 해보라는 거야, 제 말은. 참고로. 자, 그 다음에 낱말. 자, 낱말 문제가 떴는데, 낱말도 마찬가지야. 밑줄형하고 선택형이 나올 수 있는데, 자, 밑줄형이 나오면 100% 반이야. 무조건 반이야. 요 반이야 키워드 어디서 봤어? 일치에서 봤었지, 우리가. 자, 밑줄형이 나오면 무조건 반이어를 생각하면 돼. 높다가 나오면 낮다를 생각하고 무조건 반이어만 넣어주라고. 근데 선택형이 나오면 이때는 문제가 돼. 선택형이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지. 그래서 인스파이어 그래 놓고 뭐야? 뭐 펄스파이어 이런 식으로 스파이어 이런 식으로 혼동을 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양쪽을 봤는데 철자가 비슷해. 그럼 뭘 묻는 거야? 출제자는 혼동어를 묻는 거야. 이때는 단어 실력이 없으면 게임 끝나는 거야, 이때는. 근데 만약에 혼동어가 아니야. 요 두 단어가 스펠링이 전혀 달라. 근데 얘는 A고 얘는 B야. 근데 내가 B를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A의 반대말 이렇게 쳐버리면 된다고. 생김새가 비슷하지 않으면 혼동을 물는 게 아닐 거 아니야. 그럴 때 무조건 반이어로 쳐버리라고. 보면 알겠지?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주제에 관련된 데 밑줄이 뚫리게 돼 있다고. 따라서 주제를 생각하면서 푸는 게 되게 중요해. 주제를 생각하면서. 따라서 낱말이 어려우니까 만약에 낱말에 자신 없는 사람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요 5개를 먼저 읽기 전에 그냥 쓱 읽어서 주제를 먼저 찾고 그 상태에서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돼. 뭔지 알지? 자, 이렇게 주제에 유념하면서 반열을 떠올리면서 풀어보면 답은 걸리게 돼 있다고, 실제로. 자, 낱말 끝났고, 자, 그 다음이 신경. 나 어제 친구가 애를 낳아가지고 거기 잠깐 갔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거든? 얘가 농담 한 15개 했어. 고기 먹는데 와, 여자인데 너무 까불더라고. 이름 밝혀야 되겠네. 친구 딸인데 아빠는 김재천. 너무 까불다. 여자애들 그렇게 까불면 처음 본 거야. 형 때려도 되겠더라고. 많이 때렸었는데. 근데 얘가 농담 한 15개, 한 20개 했을 거야. 막 고기만 계속 떠들더라고. 근데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친구 와이프가 옆에 있으니까 딸의 이런 장난을 좀 웃으면서 받아줘야 되잖아. 친구만 있으면 그냥 때려볼 건데 와이프 때문에. 근데 얘는 내가 웃어주니까 내가 지한테 호감 있다고 생각한 거야. 계속 장난을 건 거야. 그래갖고 내가 농담을 받을 때 내가 몇 번 웃어줬네. 근데 걔가 20개 했는데 이거 하나는 웃기더라. 근데 초등학교 2학년이 한 거야. 닭이 스키니진을 입으면 어떻게 되게? 초등학교 2학년이야. 닭이 스키니진을 입으면 욕하면 안 돼? 꼭기요. 아니, 애가 바지를 이렇게 잡고 하니까 웃기더라고. 꼭기요 이렇게 하니까. 그렇다고 쌤 하려면 안 돼. 잠깐 지쳐가는 상황에서 한 거야. 야, 내가 한 게 아니잖아. 야, 아빠한테 전화해. 내가 전화번호 알려줄게. 근데 까부는 건 여자애들 남자애들 똑같더만. 여자애라고 안 까부는 게 아니더라고. 자, 신경. 지금 내 신경 어떠겠냐? 그 당시에 내 신경. 자, 신경 분위기가 나오면 자, 마찬가지야. 우선 선택지에 나온 어휘를 암기하는 게 제일 중요해. 뭔 말이냐면 여기 나온 5개를 모르면 게임 끝나는 거야, 이미. 따라서 선생님이 나눠준 거 신경 분위기 잘 어휘를 먼저 외워야 돼. 기출 어휘를. 그지? 한 70개 정도가 반복돼서 나오니까 그걸 먼저 숙지를 하라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해? 선택지를 이렇게 긍정, 부정, 중립으로 나눠주면 좀 편해. 뭔 말이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항상 선택지를 이용해서 방향성을 잡자 했잖아. 디서포인티드 뭐야? 나쁜 말이잖아. 실망. 젤러스, 부러움. 약간 X에 가까운 세모. 심퍼세틱. 이것도 뭐야? 불쌍한, 동정적인. 그러니까 이것도 X에 가까운 세모. 그 다음에 딜라이트 동그라미. 어노이드는 X. 이렇게 잡아놓는 거야. 그래서 글을 읽을 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이런 느낌 위주로 읽어주라고. 글을 읽을 때.
그리고 나서 글이 부정적이야. 그럼 당연히 이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그럼 요 두 개만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좁혀가라고. 그 다음에 얘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지문을 전체 독해하는 건 엄청 어려워. 빈칸보다 더 어려워. 따라서 여기는 지문의 단어가 200개야. 근데 단어를 2개만 알아도 답이 보여. 뭔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전체 독해를 시도하지 말고 심경이나 분위기를 나타내주는 표현 위주로 읽으라고. 심경, 분위기를 나타내주는 표현 요거에만 집중하면서 읽어야 돼. 안 그러면 삼천포로 빠져버린다고. 이것도 중하위권은 안 틀린데 상위권이 틀려. 왜냐면 상위권 애들은 완벽하게 다 읽어보려 하거든. 이런 것도. 이런 걸 빈칸처럼 풀 필요가 없다니까. 이건 정답률 90%짜리잖아. 그냥 노골적인 단어 몇 개만 봐도 답은 보이게 돼 있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안 써져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야. 답의 근거가 뒤에 나올 때가 많아. 뒤에 나올 때가. 오케이? 그러니까 좀 뒤까지 끝까지 좀 읽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까지 해서 1차 고비가 끝나고 이제 빈칸 들어가는 거지. 여기가 본격적인 승부수니까. 자, 빈칸은 세 문제가 뜨는데 빈칸은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가 뜨는데 얘가 단어가 나오고 봐봐.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단어 빈칸이라는 선택지가 이렇게 짧아. 기본적으로. 근데 두 번째 문제는 좀 길어져. 구 같은 게 나와. 세 번째는 더 길어져. 절 같은 게 나온다고. 따라서 이 세 번째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질 때가 많다고. 근데 단어가 약한 애들은 이게 어렵기도 해. 단어 실력이 약한 애들은. 오케이? 자, 빈칸은 마찬가지야. 주제하고 똑같아. 그냥 쉽게 보면. 자, 빈칸은 빈칸 포함 문장을 미리 읽고 방향성 정확히 다 똑같잖아. 방향성 정확이야. 근데 지금까지 있던 애들은 뭐야? 선택지를 이용해서 방향성을 정했는데 얘들은 빈칸 문장을 먼저 읽는 거지. 즉 빈칸을 포함한 이 문장을 먼저 읽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 선택지 5개를 넣어주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이 선택지가 길기 때문에 얘는 뭐야? 이런 문제는 3분 걸려도 아무 지장 없어. 3분 걸려도. 오케이? 선택지를 넣어줘. 자, 빈칸 포함 문장을 읽고, 그지? 방향성을 정한 후 이제 선택지를 넣어보라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부터는 주제하고 똑같아. 왜냐면 빈칸은 거기 출제 매뉴얼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주제하고 밀접한 데 뚫으라 했어. 이거 어디서 봤어 우리가? 낱말에서 봤던 거야.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수능은 실제로는 지칭, 일치, 심경 이런 것 빼고는 다 뭐야? 주제 찾기야 그냥. 그러니까 빈칸은 무조건 주제에 뚫린다고. 근데 한 지문에는 주제가 하나잖아. 따라서 이렇게 됐겠지. 우리가 아까 주제할 때 어떻게 했어? 첫 문장 세게 읽고 주제 표현 세게 읽고 그 다음에 첫주연 연결사 세게 읽고 그 다음에 끝 문장 세게 읽기로 했잖아. 따라서 요 4개가 주제를 나타내는데 첫 문장을 빈칸 뚫어. 그럼 어떻게? 요 3개를 이용해서 주제를 잡고 요걸 여기다 넣어주면 끝나는 거지. 왜? 한 지문에는 주제가 하나 있어야 되니까. 됐지? 자, 그럼 뭐야? 주제 찾기처럼 첫 주연 끝으로 풀어.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재진술에 주의해야 돼. 왜냐하면 빈칸은 상위권 애들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려야 된다고. 변별력을 나눠야 되니까. 따라서 뭐야? 내용도 어렵고 단어가 어려워. 주제하고 똑같은데. 내용이 되게 어렵고 단어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주제에서는 지문에서 예를 들면 키가 작다가 나왔다. 그럼 선택지에 무조건 뭐가 나와? 단신 이게 나온다고 답으로. 어휘력이 있어야 맞출 수 있어. 만약에 성격이 좋다. 성격이 좋다. 이렇게 했으면 선택지는 뭐가 나오겠어? 당연히 재진술을 걸어야 되니까 인품이 훌륭하다. 이렇게 나오게 돼 있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이런 식의 어휘력을 체크하게 돼 있다고 상당히.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오히려 지문에 이런 단어가 나왔는데 선택지에 성격이 나와. 그럼 뭐야? 그 선택지는 함정일 가능성이 없다고. 오히려. 뭔 말인지 알겠지? 재진술 주의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야? 연결사. 이거에 중요. 뭔 말이냐면 이번 수능은 영어가 정말 어려웠다. 그러나 수학은 쉬웠다. 이런 말이 나오겠지. 예를 들면. 또 여기 대조적으로 그럼 뭐야? 다른 과목은 쉬웠다. 이런 게 나오겠지. 뭔 말인지 알겠지? 이런 연결사를 이용하면 맞출 수가 있다고 실제로는. 그러니까 연결사 절대 놓치면 안 돼. 자, 그러면 빈칸 어떻게 풀어? 빈칸 문장을 먼저 읽고 선택지 넣어서 방향성 잡기. 그 다음에 주제 찾기처럼 풀기. 그러나 재진술 주의하자. 그리고 연결사 있으면 활용하자. 됐지? 그러니까 뭐야? 주연 교체 이렇게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연결사 빈칸이 그 뒤에 붙잖아. 그지? 연결사 빈칸. 연결사 뭐 넣을래 이건데 얘는 어떻게 해? 당연히 반드시 2대 1이 뜨면 얘는 가능성이 낮은 거지. 그잖아. 왜냐면 얘가 답이 되면 이거 존재 이유가 없으니까. 됐지? 근데 만약 이거 주의해야 돼. 요게 이쪽이나 이쪽하고 많이 뜻이 같아. 그럼 그때가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2대 1이 아니고 2대 3이야. 따라서 버리면 안 된다고. 그때는. 그러니까 얘가 생김새는 다른데 뜻이 얘하고 많이 똑같아. 그럼 뭐야? 2대 3이라고 실제로는. 그럼 그때는 버리면 안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뭐야? 적어도 여기를 읽을 때 나는 목표가 있어야지. 어떤 목표? similar일까? however일까? 이게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그지? 요게 목표가 방향성이. 그럼 이거는 똑같잖아. 선택지를 이용해서 또 방향성을 잡고 지문 독해 들어간다. 그러면 강약 조절이 되겠지 당연히. 그렇잖아. 이게 핵심이야. 자, 우선 선택지를 활용하여
미리 지문에서 집중할 방향성을 결정. 그럼 방향성은 뭐하냐 뭐야? similar일까? however일까? 이 방향성을 잡으라는 거지. 이게 핵심이야. 항상 선택지를 이용해서 방향성을 잡고 그리고 지문의 강약 조절. 이게 유형별 풀이의 공통 포인트야. 문제를 푸는 거지 시험장 가서는 독해를 하는 게 아니잖아.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면 요까지 읽었어. 요까지 읽었더니 답이 뭐야? 답이 similar이래. 그럼 그 뒤에 B를 읽을 때는 여기서 멈추고 뭘 생각을 해야 돼? 방향성을 또 좁혀야지. 어떻게? on the contrary면 반대말이 나올 거고 얘면 뭐야? 앞에가 원인, 뒤에는 결과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또 방향성을 요 두 개로 좁히고 읽어야 된다. 보면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선택지를 이용해서 방향. 자, 그럼 방향성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지문 독해하는데 A의 답이 결정되면 그때 뭐야? B를 풀기 전에 한 번 더 그 절차를 똑같이 거친다. 됐지? 이렇게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최근의 강적인데 35부터 39까지 해서 뭐야? 순서 삼총사가 나오지. 순서 삼총사. 이게 뭐야? 문장 삽입. 이게 최근에 가장 강적이야. A, B, C 배열. 그 다음에 흐름 무관. 예전에는 얘들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았다고. 이게 5문제가 나와, 세 종류가. 근데 예전에는 빈칸이 7문제가 나왔다고. 따라서 그때는 이게 2문제가 밖에 안 나왔다. 그때는 중요하지 않았어. 근데 빈칸이 7문제에서 3문제를 줄면서 얘가 한 3문제가 늘어버렸다고. 뭔지 알지? 그래서 아주 중요해졌으니까. 자, 그러면 우선 여기서 뭐야? 여기서 2문제로 A, B, C 배열이 우선 2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37, 38에서 문장 삽입이 2문제가 나왔네. 그 다음에 39번에서는 이제 흐름 무관이 1문제가 나온 건데 자, 우선 문장 삽입 먼저 정리해보면 문장 삽입은 뭐야? 문제를 풀기 전에 주어진 문장에서 즉 이렇게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요 문장을 이용해서 뭐야? 먼저 최대한 요 문장 안에 있는 힌트를 활용하는 거야. 근데 힌트는 뭐야? 지칭어, also, 연결사, 리나, 된, 그다음 날짜 이런 순서 표현들 이런 것들을 물고 늘어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어? 흐잖아. 해석하고 힌트 활용하고 마지막에 확인하고. 그치? 근데 포커스를 이쪽에 좀 맞춰야 된다고. 됐지? 근데 자, 그럼 여기서 뭐야? 힌트를 활용해서 요 문장의 앞이나 뒤에 나올 걸 먼저 추론해 보고 나서 들어가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뭐야? 힌트는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많다고. 따라서 지문 속에서도 힌트를 물고 늘어지라고. 됐지? 자, 그 다음에 뭐야? 들어갈 자리를 고른 후 자연스럽게 확인한다. 자연스러움을. 그럼 뭐야? 해석을 기초로 힌트에 좀 강약 조절. 이번에도 강약 조절이야. 착각하면 안 돼. 내가 그랬잖아. 주제 풀 때 뭐야? 첫 문장, 연결사, 주제 표현, 끝 문장만 읽으라가 아니라 했잖아. 전체를 이때 그걸 좀 세게 읽으라.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만 읽으라가 아니라니까. 전체를 해석을 기초로 하되 얘들을 좀 세게 읽어주라고. 강약 조절. 그지?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ABC 배열인데 얘가 이제 기본형이고 ABC 배열은 기본적 문장 삽입하고 똑같아. 푸는 방식이.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첫 번째 문단을 예상하는 거야. 이게 핵심이야. 뭔 알겠지?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을 말 그대로 예상이야. 근데 중요한 건 기출문제를 분석해 봤을 때 A가 1번이 되는 건 20번에 한 번 나왔다고. 5%야 5%. 따라서 뭐야? 만약에 이런 식으로 A, B, C가 있으면 A를 제외하고 B하고 C에서 먼저 예상 1번을 고르는 게 편해. 가능성이 95%니까. 뭔 알겠지? 그러면 B와 C의 앞부분. 근데 어떻게 되냐면 요 A, B, C의 첫 문장에서 주로 강력한 힌트가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따라서 첫 문장에서 힌트하고 해석을 활용해서 예상 1번을 골라. 자, B가 예상 1번이야. 그럼 어떻게 그 다음에 C하고 A를 있고 예상 2번을 고르면 되는 거지. 근데 과감하게 해도 돼. 왜? 예상일 뿐이잖아.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해석을 기초로 힌트를 활용하고 마지막에 확인할 거니까 만약에 A가 1번이면 확인 절차에서 걸리게 돼 있다고. 실제로는. 뭔지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요거까지는 됐고 흐름 무관을 갖다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니까. 흐름 무관은 이제 뒤에 하나 붙었는데 자, 흐름 무관은 그제 첫 문장이 주제고 자, 이렇게 돼 있네. 흐름 무관은 이렇게 생겼으면 이제 첫 문장이 기본적으로 주제야. 근데 1번 선택지도 뭐야? 주제를 구체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그럼 요까지 해서 뭐야? 주제를 잡는 거야. 요까지 해서. 그리고 2번, 3번, 4번, 5번이 있으면 바로 앞 문장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2번을 주제하고 비교하고 3번도 주제하고 비교하고 4번도 주제하고 비교하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뭐면 알겠지? 이렇게 풀어내면 돼.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야? 흐름 무관은 플러스 흐야. 즉 해석을 기초로 힌트를 활용해. 그건 똑같아. 우리가 배운 힌트를 활용하는 건 똑같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 다음에 마지막에 확인을 해. 근데 차이점은 뭐야?
함정이 있다라는 걸 주의해야 돼. 함정. 함정이 정형화돼 있어. 앞문장 함정하고 단어 함정을 파게 돼 있다고. 지금 뭔 말이냐면 앞문장은 아주 매끄러운데 주제하고 비교하면 생뚱맞은 거지. 그러니까 앞문장과는 자연스럽지만 주제하는 무관, 또는 뭐냐면 내가 눈에 너무 읽은 핵심 단어는 있지만 그 안에 주제하는 무관 이렇게 된다고. 따라서 앞문장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주제하고 비교해야 되고, 단어로 비교하면 안 되고 주제 내용으로 비교해야 된다. 됐지? 그 다음에 힌트 활용. 그럼 뭐야? 그 해석을 기초로 힌트 활용하고 확인하고, 그러나 플러스 흐는 뭐야? 함정에 주의하자. 여기까지만 잡으면 되겠네. 그러면 우리의 고비가 이제 어느 정도 넘어서는 거지.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요약이야. 요약도 똑같아. 우리의 결국 포인트는 뭐야? 선택지 이용해서 방향성 잡자 하냐. 이게 대표적인 거지. 이 문장을 완전히 해석을 하는 거야. 자, 봐봐. 여기서 해내 선방이 자주 나오는데, 해내가 뭐야? 해석을 해서 내 걸로 만드는. 이렇게 애들은 읽으라면 그냥 연필만 쭉쭉 왔다 갔다 한다고. 이건 아니지. 해석을 완벽하게 해서 이 문장을 완전히 씹어먹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지? 그지? 해석해서 내 걸로 만든 다음에 어떻게? 선택지를 넣어서 방향성을 잡는 거야. 여기다가 해석을 해서 완전히 내게 됐으면 요 선택지에다 요 넣어보라고, 얘들을. 그럼 방향성이 좁혀질 거 아니야. 그럼 끝난 거지. 그러면 요약문하고 선택지를 이용해서 해석하고 내 걸로 만든 다음에 선택지를 넣어서 방향성을 잡았어. 그럼 끝난 거 아니야. 그 방향성만 염두하면서 이제. 자, 그러면 자, 요약문을 해내 선방하면 지문에서 집중할 부분이 보인다. 그럼 뭐야? 분석을 통해서 그 결정한 방향성에 유념하면서, 이 말은 계속 나오는 말이잖아. 내가 결정한 방향성을 생각하면서 집중해야 할 부분 위주로. 이게 뭐야? 강약 조절하면서 이 말이지. 그잖아. 방향성에 맞춰서 강약 조절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다 강약 조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봐. 여기서부터 이걸 다 독해하는 게 아니라니까. 시험장에서는 답을 고르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시험장에서는 독해를 하면 안 되고 답을 골라야 된다고. 답을, 문제를 풀어야지 시험장 가서는. 그러려면 반드시 뭐야? 당연히 이게 더 중요한 거라고. 왜? 답을 고르는 거니까. 근데 선택지로 활용을 못 한다고, 실제 시험장 가서. 자, 그 다음에 장문 2개짜리가 뜨는데, 장문 2개짜리가 뜨면, 장문 2개짜리는 제목하고 빈칸이 떠. 그러니까 41번에 제목이 뜨고 42번에 빈칸이 뜬다고. 근데 얘들은 뭐야? 둘 다 주제만 잡으면 풀 수 있는 문제잖아. 따라서 이렇게 단락이 2개가 뜨면 주로 하나는 이론이 뜨고 하나는 예시가 뜬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여기서부터까지 쭉 읽으면서 특히 예시를 좀 더 활용하면 편하겠지. 그냥 뭐야? 주제를 먼저 잡으라고. 주제를 그냥. 이 두 문제를 푼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제를 쭉 풀면서 주제를 잡아. 해석하면서. 근데 예시가 조금 더 편하겠지. 주제를 찾기가.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이론을 읽으면 이론도 더 잘 읽어진다고. 뭔지 알겠지? 이렇게 해서 주제를 잡으면 끝난 거지. 그렇잖아. 그렇게 해서 요런 형태로 주제를 잡고 그 다음에 뭐야? 각각 풀어주면 되지. 근데 제목은 뭐겠어? 당연히 선택지가 추상적이다. 그 다음에 빈칸은 뭐다? 당연히 주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빈칸은 주제와 같은 내용이거나 정반대 내용이 들어갈 수 있어. 뭔 말이야 이 말은? 만약에 빈칸 문장에 부정어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정반대어가 들어가겠지. 그러겠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빈칸은 주제하고 아주 밀접한 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장문 3개짜리. 마지막으로 하면 이제, 자, 장문 3개짜리는 정해졌잖아. 실제로는 43번에 ABC, 44번엔 지칭 추론, 45번 내용 일치가 뜰 거라고. 자, 이거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시작하기 전에 45번에 나오는 요 선택지를 이용해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라. 이게 핵심이야. 뭔지 알겠지? 여기다 30초 이상을 시간을 쓰라고. 스토리 만드는 거야. 그리고 나서 풀면 돼. 이게 제일 중요해. 자, 그 다음에 이걸로 이제 스토리를 만들었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그러면 여기서 먼저 전체 내용을 미리 볼 수 있게 스토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43번을 메인으로 푸는 거야. 43번을 메인으로 풀면서 동시에 한 단락이 끝날 때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자, 43번이 나오고 44번이 나오고 45번이 나왔어. 그럼 43번에서 첫 번째가 A일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1번, 2번, 3번을 찾으면 되는데, 우선 예상 1번을 찾기 전에 뭐야? A에 해당되는 내용을 바로 풀어버리라고. 그냥 그 즉시 그 자리에서. 그치? 그 다음에 예상 1번이 만약 C가 나왔어. 그러면 이걸 읽고 나서 예상 2번을 찾기 전에 뭐야? 멈추고 C에 대한 44번하고 45번 내용을 풀어버리라고. 이해돼? 그 다음에 예상 2번이 D가 나왔어. 그럼 예상 3번으로 가기 전에 뭐해? D에 대한 44번하고 45번을 풀어버리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한 단락씩 끊어서. 그러니까 43번을 풀면서 그 동시에 단락 끝날 때마다 바로바로 요 두 문제를 동시에 풀어버리라고. 오케이?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뭐가 돼야 되겠어? 앞으로 우리가 모의평가 보기 전까지 계속 이게 돼야 된다고.
그러면 머릿속으로 이제 저건 어떻게 돼야 돼? 아, 근데 요 뒤에는 선생님이 이론을 간단히 정리하는 거야, 이론을.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여기에는 문제 순서가 나왔고 여기는 뒤에는 풀이법이 나왔으니까 요거 한 장만 있으면 자기 스스로 계속 리마인드 복습이 돼야 돼. 그래서 18번에는 뭐가 나오고 어떻게 풀 거고 19번에는 뭐가 나오고 어떻게 풀 거고 이게 1번부터 45번까지 무엇이 나올 거고 어떻게 풀 건지가 다 머릿속에서 돌아다녀야 된다고. 그러면 실제로 생각해봐. 애들은 막 모의고사 푸는 거 50분 동안 푸는 걸 좋아하는데 진짜 뻥 하나도 안 보태고 모의고사 50분 풀 시간이 없는 사람은 5분 동안 이것만 해도 효과가 비슷하게 날 수 있다니까 실제로는. 그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시간이 없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 5일 정도는 요걸로 시뮬레이션 트레이닝을 해.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 실제 모의고사를 풀고 이거에 맞춰서.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완벽해져야 돼 이게. 그리고 실제 시험장 가서는 뭐야? 시험 10분 전에 선생님이 자 책 다 덮고 가방 앞으로 내세요 그럴 거 아니야. 그럼 그때 뭐 하는 거야 이제? 머릿속으로 이걸 계속 떠올리는 거지. 그래갖고 딱 시험 딱 시작하면 자기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했던 걸 그대로 그냥 실천만 하고 나오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자, 그리고 이걸 앞으로 선생님이 지금 그 유형별 풀이 목차만 나온 종이 줄 거 아니야. 그럼 이걸 매일 한 장씩 써와야 돼. 매일 한 장씩. 오케이? 자, 지금 한번 써보자 우선.